자,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52주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게임업계에 불어든 NFT 바람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또 블록체인 게임 개발을 지난 3월에 미리 공시한 바 있죠. 이 신고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추가 상승 가능할지 맞수 한판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그 얼굴 평가하는 건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서 안 좋아하지만 요즘 염정 팀장님 예뻐졌다는 댓글들이 너무 많아서 그 얘기를 해서 또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염정 팀장님 너무 네, 좋아하시네요. 좋습니다. 네, 요즘 두 분께 늘 시장에 대해서 아주 좋다고만 하지 않으시고 네. 또 경계 시각도 내주셔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먼저 NFT 바람을 타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종목이 앞으로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할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필수 불가결하다, 염정 팀장님, 그리고 김진만 팀장님. 네, 간결하게 더 간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필수 불가결한 상승입니까? NFT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NFT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앞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NFT 시장은 사실은 이걸 테마주로 봐야 될지 지금 주도주로 봐야 될지 사실 좀 헷갈릴 정도로 정말 맞는 지금 말씀이시네요. 시장에서 네. 좀 너무 핫하고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하고 한데 지금 너무 이제 NFT 쪽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NFT 관련 좀 없으신 분들은 좀 다소 좀 오히려 상대적으로 마음이 좀 힘드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염정 팀장께서 NFT 산업을 워낙 좋아하셔서 공부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NFT와 결합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고 이 NFT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외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주식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요. 네,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게임 회사는 밑에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게임을 개발을 하거나 하는데 원래 카카오 게임즈는 퍼블리셔, 즉 유통업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상장 이후에 공격적인 M&A 투자로 지금 회사들이 많이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카카오 게임즈만의 생태계가 또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안에 이제 구성이 되고 그다음 카카오라는 국내 메리트도 있고 만약 여기서 해외 매출까지 동반이 되는 오딘이라는 IP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가 구성이 되면 그 생태계가 굉장히 단단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점 부분에서 지금 ETF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펀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 라인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동성이 공급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 게임즈만의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정말 무시무시해질 수 있다. 이제 앞으로 NFT 및 메타버스 시장은 오히려 이제 단일 IP가 강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카카오라는 그런 큰 이제 강한 모멘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더 상승을 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전망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고 요즘 시장은 3천선에서 지지부진합니다만 주도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시장 대비 아주 요즘 그 체감 지수가 높을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상당히 좋으실 거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게임에 국한된 블록체인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오픈형 플랫폼이라는 측면에서 이 신고가의 의미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염정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카카오 게임즈가 NFT를 접목한 게임을 개발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네. NFT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사업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 부산에서 지스타 맞아요. 2021 예. 열리는데 지금 진짜 엄청나다고 합니다. 마음은 사실 가 있지 않아요? 가서 공부 예, 좀 하고 싶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네, 저도 진짜로. 가서 좀 보고 싶고 실제적으로 좀 느껴보고 싶은데 예. 한번 보내주세요. 같이 한번 갈까요, 출장을? 네. 예, 이번에 이제 네.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크래프톤 등이 이제 대거 이쪽 지스타 쪽에 참여를 하면서 카카오 게임즈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요.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NFT 관련해서 이제 그 NFT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들 수 있는데 이 NFT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메타버스 이런 게 결국은 이제 플랫폼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먼저 구축을 하고 플랫폼을 먼저 장악하는 쪽이 이기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카카오를 등에 업고 가장 좀 강력하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NFT 사업 쪽으로는 모든 기업들이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점유율이고요. 여기에 이제 오딘이라는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장 이후에 사실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은 아무래도 게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는데 오딘이 사실 이제 지금 국내 매출 1위를 국내 이제 구글이라든지 웹스토어 관련해서 1위를 차지하면서 사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력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은 뭐 MSCI 한국지수 편입이라든지 그리고 NFC 거래소에 대한 설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저는 점유율 말씀드린 대로 주도권을 좀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오딘 얘기를 네. 마침 하셨으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오르는 게 이 NFT와 결합해서 지금 새로운 블록체인으로 네. 오르고 있는 것이지만 역시 본업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딘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오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스토어나 이제 뭐 아이폰 매출을 통해서 실제로 공개가 되진 않는데 이제 추산으로는 이제 1매출이 한 80억 정도가 계속 나온다고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1매출 80억? 지금 이제 5개월, 지금 3개월째 계속 통합 매출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위요? 네, 계속 1위 자리를 굳건히 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금 이게 굉장히 이제 영업 이익률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또 현금을 확보해서 또 다시 재투자 지금 현재 카카오는 여기 매출이 나오는 기반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금 자회사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바탕이 된다면 IP를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오딘 같은 경우에 따로 개발사의 지분을 계속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 저도 사실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나 이제 그래도 미래 성장성을 봤었을 때는 앞으로 오딘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NFT 관련 이제 이슈들이 조금 더 성장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자막에 저희 시청자님께서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리니지님께서 소외당하지 말고 함께 합시다. 전 이 말이 너무 공감을 했었던 게 게임, NFT, 블록체인 이 산업을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 저도 게임을 별로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넋놓고 바라보기만 했어요. NFT와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해하고 투자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를 당하는 분들은 엄청난 소외를 좀 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용기 있게 이 시장의 흐름에 동참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희 매일매일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데 공감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공감하고 있고요. 네. 네, 뭐 지금 NFT 시장은 이제 사실 시장에서 이게 주목을 받은 지는 사실은 한 10월 이후부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얼마 하고요.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3월부터 메타버스 이야기했는데 사실 같이 그때 편입되지 못하신 분들은 메타버스 여전히 맞나라고 생각하셨지만 예. 이제 두 번째 2차 상승기에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2차 상승. 네. 3차 상승 나옵니까? 네,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꺾이지 않고 있고요. 일단 NFT도 같은 맥락으로 전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만약에 같이 못 가셨다 한들 지금만 기회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NFT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야기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기업들이 서로 이제 지분 교환이라든지 합작을 통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계속 공부를 하셨다가 분명히 조정은 또 오죠. 조정은 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은 이어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무래도 기대 수익률 좀 낮추고 들어가신다면은 그래도 선별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큰 손들 있잖아요. 네. 그 운용 규모가 1조 가량 되시는 분들도 사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메타버스 관련 주식을 아예 편입 못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산업에 대해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이해가 안 된다면서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자 여러분 소외되지 맙시다. 우리 소외 안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메타버스, NFT, 게임 관련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맥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상승폭을 키우면서 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26% 넘게 상승하고 있는 맥스트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목표가를 듣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12만 원 정도 라인, 13만 원 라인까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그래도 지금 시장이 꺾이지 않은 상황,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았듯이 않은 상황에서 게임주가 가고 있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이 좋아지면은 또 이런 종목들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자리는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어서 그렇게 추천은 드릴 수 없고 현재 보유하신 분들 정도만 한 13만 원 정도 라인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염정 팀장께서는 어떠세요? 짜지 않았는데요. 똑같이 13만 원 저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예. 지금 신고가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제 목표가를 잡는다는 게 쉽지는 어려워요.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지금보다 지금 이제 오늘 11만 원이 또 돌파를 하면서 사실 목표가 더 어디까지-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장중에 더 올라가서. 네. 일단 저도 이제 목표가라기보다 일단 13만 원 정도 선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좀 분할 관점에서 조금 이제 뭐 차익 실현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번 주까지가 아마 좀 거의 이제 가장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사실 뭐 그 부분은 사실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꺾일 것 같으면서도 또 안 꺾이고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 게임즈는 저도 역시 지금 신규로 들어가신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익절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맥스트 목표가를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저희 시작하면서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와 전화 연결을 했을 때 11만 원 이상까지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 지금 네, 입절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싸이월드가 이제 한 달 뒤에 오픈을 합니다. 12월 17일에 오픈을 한다고 해서 저희 미리 종목을 좀 정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싸이월드가 그냥 단순 싸이월드가 아니죠. 저희 메타버스의 시초라고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주들도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와 엮여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분 모두 어떤 투자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초록뱀 컴퍼니와 초록뱀 미디어 그리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별로예요? 투자하는 거? 별로입니다. 네, 저는 별로라는 이야기를 딱 잘라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싸이월드가 예전에 이제 저도 싸이월드 세대지만 싸이월드가 그때 핫했던 거는 대체제가 없어서입니다. 이제 대체제가 없어서인데 지금은 싸이월드를 제외하고 대체제가 충분히 시장에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전에 지금 현재 잘 나가는 기업 이제 뭐 플랫폼들이 더 잘 나가지 다시 오른 이제 옛날의 향수를 다시 꺼내서 할 정도로 그렇게 시장 자체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싸이월드가 다시 오픈을 한다 해도 그렇게까지 뭐 당연히 지금 이 NFT나 메타버스 관련 섹터가 좋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여기서 과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땐 저는 시장 저기서 발전이 그렇게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보고요. 정말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러게다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과연 매출을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해봤을 때 저는 글쎄요 아니라고 좀 보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단 투자는 보류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체제가 없어야 하는데 너무 이제 경쟁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싸이월드가 실제로 다시 오픈을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비슷한 서비스를 카카오나 네이버 접근성이 좋은 기업들이 금방 또 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싸이월드가 매력도가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호하시네요. 김진만 팀장이 혹시 추억을 찾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들어가 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안에 추억은 있지만 이제 추억은 또 추억으로 묻어둬야죠. 그렇죠. 영원히 묻어두고 싶어서 꺼내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꺼내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옛날 남자친구들은 그냥 추억으로 묻어뒀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놀라세요? 여하신 뭐 한 번도 안 사귀어본 네. 것처럼. 네, 그죠?
다들 웃으시네요. 다들 네. 찔리시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숨길 거는 잘 숨기시고, 네. 추억은 추억대로. 네. 자, 염정 팀장님, 저는 그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싸이월드 관련 주식이 아니라 이게 메타버스와 또 엮이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 주식으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는데 염정 팀장님. 저도 싸이월드 추억이 많습니다. 싸이월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가족이 안 보고 계셨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네, 싸이월드 일단은 싸이월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체재가 많다라는 거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싸이월드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구축을 해 나갈 거냐. 싸이월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야 좀 경쟁력 있는 시장에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오늘 한글과 컴퓨터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은 한글과 컴퓨터와 함께 합작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뭐 기존에 이제 싸이월드는 어떤 뭐 개인 간의 어떤 교류 이런 부분을 중시했다면은 이번에 이제 싸이월드가 이제 구축되는 걸 봐야 되긴 하지만 뭐 가상 오피스라든지 뭐 클라우드 협업, 화상 회의 등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에서의 어떤 가상 오피스 공간을 좀 마련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이게 한컴 타운 기능에 대한 부분을 뭐 접목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회사로 출근하는 가상 세계 뭐 이런 개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 NFT 산업, 싸이월드가 NFT 사업을 가장 먼저 하겠다는 게 미니미입니다. 미니미 아시죠? 네. 그렇죠. 우리 그 돈 주고 샀잖아요. 네, 그 도토리 사고 현금으로.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만의 미니미를 만든다 해서 NFT를 그쪽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NFT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희소성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갖고 싶은 건데 나만의 미니미, 내 대체 미니미 불가능.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스타의 뭐 미니미 이런 거는 좀 희소성이 있지만 나의 미니미를 누가 사겠어요? 저만 좋은 거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좀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지에 대한 부분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NFT에 대한 이제 편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 뭐 이제 뭐 오픈이를 공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종목들이 있다. 이런 종목을 저도 단기적으로는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싸이월드 오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다른 플랫폼과 비교를 해봤을 때 차별화되는 것은 그 우리의 역사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펼쳐나가지 않을까. 여기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도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갖고 있지만 전문가들께서는 대체로 투자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관련 주식, 투자할 만한 주식을 선정하기 좀 쉽지 않을까요? 그래도 초록뱀 미디어와 컴퍼니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싸이월드와 관련주라기보다는 싸이월드와 연관은 있지만 좀 다른 영역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초록펜 컴퍼니의 자회사가 초록펜 미디어인데요. 저는 초록펜 미디어를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좀 앞으로 관전을 할 예정인데요. 초록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NFT 관련된 지금 자금 조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1,000억 규모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졌고요. 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전략적 투자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게 뭐 빗썸, 위메이드 트리 그리고 빗센트 그리고 뭐 이런 지금 뭐 사실 가장 핫한 기업들이 다 일제히 다 자금 투자를 함으로써 그 초록뱀 미디어의 앞으로의 성장세를 저는 좀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 있고요. 싸이월드와 또 이야기를 하면 싸이월드는 싸이월드 Z가 초록뱀 컴퍼니와의 또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 구축에 대한 부분을 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싸이월드 관련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앞으로 NFT 그리고 이제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의 관련주로 초록뱀 미디어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는 최근에 또 NFT를 접목시키는 어떤 기술과 관련한 소식이 나와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죠. 오늘도 3% 넘게 오르면서 3,390원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싸이월드 이슈로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보류하겠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주셨고, 우리 염정 팀장께서는 컨텐츠 관련 주식으로 초록뱀 미디어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맞수 한판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과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